뭐냐 저 마도통 사오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거는 주차 나가면 진도 나가는 만큼 풀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분량 어디까지인지 알려줄게.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단어 지금 끝나고 그 부분 이제 해서 선생님 숙제로 줄게요.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애들은 그 융합합성어랑 그 다음에 종속합성어랑 대등합성어까지 한 거 같거든? 일단 39쪽 한번 봐봐. 자, 39쪽에 4번부터 한번 보세요. 4번. 자, 여러분 합성어를 물어볼 때 합성어는 여러분 이제 어근하고 어근이 결합해서 만나는 애들이잖아. 자, 이 합성어를 구분을 할 때는 어떻게도 이제 구분을 하냐면 이 품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단어하고 단어가 만났을 때 품사가 안 바뀌는 애들도 있지만 품사가 바뀌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능에서는 대등이 뭐니 종속이 뭐니 이거 너무 많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에서는 품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품사에 따른 합성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어근하고 어근이 결합하고 나서 합성어가 되었을 때 어떤 품사가 되고 있는지를 결정을 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얘를 문제를 낼 때는 각각 결합하는 어근의 품사도 뭔지를 물어보고 어떻게 변했는지도 물어보는 거야. 자, 봐봐. 일단 손하고 발은 두 어근이 만나면서 얘가 명사하고 명사가 결합을 한 거거든. 근데 명사하고 명사 결합해서 뭐가 되고 있냐면 명사로 쓰는 거야. 자, 먼 바다 할 때 얘들아 먼은 여러분 뭐에 해당하냐면 여러분 멀다라는 뜻이거든. 여러분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에다가 명사가 결합해서 여러분 명사로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덮밥 같은 경우도 얘들아 덮다는 이런 뭐가 돼야 돼? 동사거든. 거기에다가 명사를 결합시켜서 명사로 쓰고 있는 거야. 자, 잘못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이거 부사가 만나서 명사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명사로 만들어지는 애들을 합성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합성명사는 꼭 명사만 결합한다고 해서 합성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명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그럼 이제 문제를 낼 때 어떤 문제를 낼 수밖에 없냐면 얘가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어근이 결합할 때 뒤에 있는 어근의 품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앞에 있는 품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 한 번에 품사도 물어볼 수 있고 합성어도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수능에서는 얘를 활용하는 문제를 좀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그것이야. 여러분 그것은 그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여러분 누구냐면 관형사. 왜냐면 채연을 꾸몄거든요. 자, 여러분 것은 의존명사거든요. 명사 결합했고 그 다음에 이분할 때도 이가 여러분 관형사고 그 다음에 얘들은 부는 여러분 의존명사야. 그래서 얘도 명사고 자 누구누구 할 땐 여러분 대명사랑 대명사가 만났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가리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 그럼 이건 합성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명사라고 해서 대명사가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여섯은 여러분 다섯 여섯이라는 뜻이거든. 다섯 여섯이니까 수사랑 수사가 만나. 열둘도 열이라고 하는 수사랑 수사가 만나. 그래서 얘는 합성 수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힘들다는 여러분 어떤 애랑 어떤 애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을까? 힘 명사에 들다는 여러분 동사야. 맞아, 동사야. 자, 그 다음에 돌아가다는 돌다 동사야. 가다 동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얘들아 힘들다라고 하는 애가 돌아가다라고 하는 애가 뭘로 쓰고 있냐면 동사로 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합성동사로 쓰고 있는 거야. 자, 맛있다 할 때 얘들아 맛이 뭐야?
명사야. 그렇지.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얘가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맛있다라고 하는 지금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형용사가 결합을 하고 자 높푸르다 높다 형용사 푸르다 형용사 그렇게 해서 합성 형용사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품사를 만들어내. 그래서 앞에 있는 어근 뒤에 있는 어근이 각각 어떻게 결합하고 있느냐 이거 많이 물어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보면 한두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하나, 둘이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관형사랑 관형사, 수관형사, 수관형사. 자, 온갖 할 때 얘들아 오는 모든이라는 거 하는 여러분 관형사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야 가지. 여러분 가지는 여러분 명사예요. 응? 자, 몹쓸 여러분 이거는 몹쓸이라고 하는 애는 몹쓰다에다 리을이 어금이 들어갔거든? 몹쓰다에 어금이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얘는 그냥 옛날에는 단어가 결합된 게 딱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 중세국어로 넘어가야 돼서 그건 쓰진 않을게.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지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합성 관형사. 자, 그 다음에 온종일 아까 온이에다가 관형사 그 다음에 종일은 명사. 자, 가끔 부사, 그 다음에 가다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 뭐 하다가, 먹다가, 이러면 이거 오미야. 자, 그 다음에 곧잘 한다 할 때 얘들아 곧 갈게, 부사.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얘가 부사로 써. 내가 가끔 가다 먹는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액에서는 얘네들은 다 모두 다 조사 결합한 거야. 조사 결합해서 합성조사 만들 수도 있고 조사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이참은 여러분 아이 혼자 쓸 수 있어. 아이 왜 그래 할 때 이거 뭐야? 감탄사. 참 감탄사. 응?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천만 할 때는 여러분 천만이 수사거든요. 그 다음에 천만에 라고 할 때 천만은 명사 써야지. 그다음에 명사에 이러면 애가 조사야.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감탄사가 만들어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단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문제로 낼 때 그냥 대등합성어, 융합합성어, 종속합성어 이런 문제들보다 이렇게 어떤 애가 결합해서 뒤에 있는 어근이 남아있는지 앞에 있는 어근이 남아있는지 어떤 어근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게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를 결합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근에 접사를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분 어근에 접두사를 붙여서 접두파생어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근에 접미사를 붙여서 접미파생어를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접두파생어 보면 풋 들어갔지?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 안 익었다라는 의미 더해줘요. 군 쓸데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줘요. 덧대다 여러분 이렇게 더 붙이는 것을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엿보다 여러분 엿다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 그럼 엿보다라고 하는 건 보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의미를 더 한정해주지. 자, 쪽문도 쪽이 얘들아 아주 조그마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헛 쓸데없는 그 다음에 휘 그냥 여기저기 방향으로 쓸데없는 방향인데 여기 정해지지 않는 방향 이렇게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이야. 다 무슨 기능만 갖고 있지? 접두사니까 의미를 한정하는 역할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접두파생어들은 여러분 접두사가 다 의미를 한정하는 역할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미 한정해주는 역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접사 중에 기능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의미를 이렇게 한정해주는 애들은 한정적 접사. 이런 애들이 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높다라고 하는 단어에 다라시라고 하는 애가 또 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매가 또 들어갔어. 그 다음에 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질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전미사가 들어가면 자, 여러분 높다 형용사인데 높다라타도 형용사야. 품사를 바꾸지는 못해. 근데 높은데 어떻게 높냐라고 하는 의미를 뭐 해줘? 한정해. 그러면 여러분 전미사도 의미를 한정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지.
자, 이러면 몸매 아니면 이러면 뭐 얘들아 우리 인매 이러면 눈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면 이 매는 이런 품사를 바꾸지 않아. 왜냐면 몸 명사예요. 몸매 명사죠. 눈 명사고 인 명사예요. 근데 매를 붙여도 다 명사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의미를 뭐 해주는 거야? 한정. 그렇지. 그래서 몸의 형태, 눈의 형태 여러분 이런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지. 자, 울고는 울다가 여러분 동사야. 근데 울고는 뭘로 써 얘들아? 명사로 쓰잖아. 품사를 뭐 해? 바꿔. 그러면 여러분 품사를 바꾸기도 하지만 이런 기능이 하나 더 있죠. 우는 걸 자주 하는 사람. 의미를 더해줘. 이러면 잠만보 이러면 이제 피카츄에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잠을 많이 자는 아이 이런 의미잖아. 이러면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 그러니까 뭔가 뭘 하는 아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도 의미를 한정하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품사를 바꾸기도 하면서도 의미를 한정하는 건 여러분 전에 엔드 개념이 아니라고 했었죠? 오어의 개념이어서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둘 다 가질 수 있는 기능이라고 했어. 자, 걸레질 같은 경우도 얘들아 얘도 걸레를 갖고 행위하는 것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의미를 한정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전미파생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정리해보면 네.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 기능 의미 한정 혹은 품사를 바꾸는 거 이렇게 했어. 40쪽.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접사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접두 파생어나 전미 파생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3개 그리고 하나는 예외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애들 지금 접사를 빨리 찾으면 군, 선, 대, 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접사가 앞에 가 있는 거네. 그래서 접사가 앞에 오고 뒤에 어근을 붙여서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어근이 어디 있어? 새가 어근. 새 신발 할 때 새가 어근. 그리고 로비 이게 접사. 그러면 얘가 접사. 자, 그 다음에 장난꾸러기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장난. 꾸러기가 여러분 의미를 더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울보 아까 했지? 보가 의미를 더해주고 품사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기대치 여러분 치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해주는 여러분 전미사예요. 그러면 얘는 모두 다 전미사가 결합했기 때문에 어근에 접사를 붙여서 파생어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 여러분 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어근을 찾아야 돼. 여러분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야? 살다만이야. 살다만. 그러면 배랑 리가 모두 다 접사. 자, 그러면 덧붙이다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만 찾으면 붙다. 그치? 그래서 그러면 덧이랑 이가 접사. 자, 여러분 헛발질은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야? 발만. 그러면 헛이랑 질이 다 접사. 그럼 얘는 접사가 앞에 올 수도 있구나. 뒤에도 같이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어근 앞뒤로 접사가 올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요거는 여러분 우리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야 될까 얘들아? 형태소 분석하면 풋이랑 내기거든? 근데 여러분 풋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기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출 내기, 시골 내기 이런 내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니까 둘 다 접사야. 여러분 막둥이, 여러분 막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 둥이는 우리 쌍둥이, 여러분 막둥이 이런 표현 쓰잖아. 뭐 이른둥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요거 모두 다 여러분 막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주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 그러면 예외적으로 접사 어근은 없지만 접사하고 접사가 만나서도 파생어를 만드는 경우는 정말 간혹 있다. 근데 풋내기나 막둥이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 너무 얘들아 잘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에서도 접사가
결합해서 만나는 예시들을 문제를 내기도 해. 그래서 요 정도는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접사를 계속 결합해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선생님 여기에 접사를 지금 다 정리를 해놓긴 했거든? 근데 암기하지 마. 얘들아 암기할 거는 나중에 사동피동 정도고 그리고 여러분 얘가 부사성의 접두사냐 뭐 통용 접두사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있어. 수특에서는 여러분 보기에 다 설명해줘. 보기에 얘들아 어떻게 찾는지 어떤 개념인지 다 설명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대신 이걸 형태소 분석만 잘 나눠주고 이게 어근인지 접산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얘가 혼자 쓸 수 있냐 없냐 이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전미사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왜냐면 품사를 바꾸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미사는 여러분 뭐를 좀 잘 기억을 해두냐면 전미사에 얘들아 이 거리 있지 반짝거리다 이렇게 쓰는 말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하다. 여러분 이 하다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야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 하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거 접사예요. 파생어예요. 공부라는 명사에 하다라고 하는 접사가 왔으니까. 자, 아니면 여러분 가동 명사에 접사 와서 여러분 이렇게 붙일 수도 있거든. 여러분 아니면 반짝하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 그래서 부사에도 결합할 수 있으니까 얘는 아예 품사를 바꿔버리는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뜨리도 여러분 접사야. 다까지가 아니고 뜨리까지가 접사야 얘들아. 뜨리.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트리도. 자, 그 다음에 사동피동은 어차피 사동피동 가서 다시 정리할 거니까 이것도 접사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복수를 나타내주는 거 얘들아 뭐뭐 하는 들. 그래서 우리들, 너희들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접사예요. 그래서 이런 접사들은 여러분 품사를 좀 바꿔주는 애들이니까 좀 잘 구분해줄 필요는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날개 부분을 한번 갈 거야. 자, 전미사의 표기 원칙. 이거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인데 한글 맞춤법하고 이렇게 파생어 같이 나오거나 한글 맞춤법이랑 이 부분이랑 여러분 중세랑도 또 같이 연결을 해요. 왜냐면 소리 나는 대로 쓰냐 못 쓰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자, 전미사의 표기 원칙은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전미사들은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어법대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전미사인 경우 여러분 이 명사 파생 전미사 그 다음에 부사 파생 전미사 정말 여러분 흔하게 쓰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인지 아닌지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통용되는 애들은 너무 잘 어디는 잘 결합하고 통용되는 애들은 원형을 밝혀 적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다에다가 음을 붙이면 먹음이라고 발음하지만 쓸 땐 먹음이라고 쓰잖아. 먹다에다가 여러분 이를 결합하면 여러분 이가 너무 흔하니까 먹이라고 소리 나더라도 먹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원형을 밝혀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은 애들이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자 우선은 여러분 요거부터 해볼게. 요거 막의 기능이 뭐야 얘들아? 병뚜껑을 막는 역할을 하잖아. 근이 막다에다가 얘는 막다에다가 애가 붙은 거야. 애가 접사야. 근데 애가 많이 쓰는 애가 아니야. 흔하게 쓰는 애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마중도 보세요. 마중은 이런 우리 맞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맞다에 웅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근데 웅도 잘 쓰는 애가 아니야. 몇 개 단어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소리 나서 써버리는 거지. 자, 여러분 집에다가 근데 웅을 또 붙일게. 근데 여러분 이때도 웅이야 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해봤자 마중, 지붕 이 정도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소리 내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딱 보자마자 얘가 형태소가 누구다? 이러면 그냥 개나 이 중 이런 애들이 아니구나. 얘네들의 원래 형태는 이러면 앞에가 모음으로
성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얘들아, 원래는 나머지는 여러분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 원래는 어금니, 남자야. 남자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어지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어지라고 하는 애가 흔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애들은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무덤도 원래 얘들아 어근을 생각하면 묻다에다가 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익숙하지 않고 얘가 우리한테는 되게 생소한 애들이니까 그러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써버리자. 굳이 이렇게 생소한 애들을 뜻을 밝힐 이렇게 어법을 바뀔 필요가 있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적을 때 여러분 가장 통용되고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흔하지 않는 애들은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게 가장 기본 문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어딜 가냐면 직접 구성 요소로 한번 갈게요. 41쪽. 자, 여러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으면 우리 이제 형태소로 계속 분석을 해봤단 말이야. 형태소가 들어갈 때 이 형태소도 결합할 때 얘들아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아무 형태소나 이렇게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소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이 단어가 합성어도 될 수 있고 파생어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거를 찾아내는 걸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해요. 자, 이 직접 구성 성분은 한 단어를 1차적으로 몇 개로 나누냐면 2개로 나눠요. 그럼 1차적으로 2개로 나누었을 때 그 나눠지는 성분 2개를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불러. 나뉘어지는 2개를. 예를 들면 여러분 돌다리가 있으면 여러분 돌다리 2개로 나눌 수 있지. 어떻게 나눠야 돼? 돌이랑 다리로 나누죠. 직접 구성 성분 2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대부분 여러분 뭐 할 때 쓰냐면 형태소가 적어도 여러분 3개 이상 있는 아이들을 나눌 때 쓰는 방식이야. 그래서 형태소가 3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의 짜임을 분석할 때 쓰는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아까 헛발질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 이 헛발질은 형태소가 지금 3개로 나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맨 처음에 얘들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발질에 헛이 붙은 걸까요? 헛발의 질이 붙은 걸까요? 자, 이거는 사전에 등재되고 있는 순서로 봐야 되거든. 발질이 없어요. 사전에. 헛발은 있다 얘들아. 그래서 얘를 우선은 헛발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질을 붙이는 거야. 그럼 헛발은 다시 어떻게 결합된 거야? 헛이랑 발이 결합됐잖아. 그렇게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찾아내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되냐면 나뉜 말들이 실제 존재하는 말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사전에 등재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에서도 이게 얘들아 사전에 등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고 시험 보는 도중에 사전을 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는 예시들만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내는 예시들을 계속 문제를 풀어야 돼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2400제를 사라고 한 게 그 빈칸들이 있으니까 그 빈칸들이 다 기출에 나왔던 예시들이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전에 등재됐는지 그리고 또 나뉜 상태에서도 두 말이 어우러져서 의미가 결합했을 때 전체 단어의 의미가 남아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대부분 나누라고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나누냐면 젖이랑 먹이를 나눠요. 근데 여러분 젖이랑 먹이를 나눠버리면 그러면 젖과 먹이는 얘가 동물들이 먹는 음식들을 먹이라고 하잖아. 근데 젖먹이는 그런 뜻이 아닌데? 젖먹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젖을 먹는 아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젖과 먹이로 나눠버리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려. 그래서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젖을 먹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요. 이는 사람을 나타내주는 단어야. 그래서 젖을 먹는다 이렇게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를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젖과 먹이를 나눠버리면 의미가 너무 달라져 버려서 의미로 나눌 수 있는지 사전에 만약에 등재가 안 되더라도 의미로 구분을 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나들이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나들이도 이러면 얘가 나갔다가 들어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랑 들이를 나눠야 될까요? 나들다에다가 그 다음에 이를 나눠야 될까요? 나들다. 그렇지. 나드는 행위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거를 여러분 어떤 행위로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이를 붙이는 거야. 자, 접선 이를 붙이는 거지. 그러면 나갔다가 들어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딱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좀 해보면 그러면 아 얘네들 다 기출에 나왔던 애들이거든. 그러면 나누는 기준들을 우리가 좀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예시를 한번 봐보자. 이것도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좀 넣어봤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사운드는 여러분 나누기가 쉽겠죠? 어떻게 나눠야 돼요? 사운드과 질로 나눠요. 맞아요. 그래서 사운드과 질로 나누고 근데 여러분 사운드 다시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사운드 어떻게 나눠야 돼? 싸우다에다가 여러분 명사를 만드는 미음을 결합을 시켜야지. 자, 그러면 싸우다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죠. 사운드 의미 있잖아. 그래서 어근 그 다음에 여러분 미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는 품사를 더해줄 거니까 품사를 바꿔줄 거니까 접사. 그러면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싸움은 여러분 명사가 되기는 하는데 이 명사는 여러분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파생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파생어인데 여러분 파생어든 합성어든 여러분 단어가 형성되잖아? 무조건 사전에 등재가 돼. 사전에 등재가 되면 그 단어는 다시 어근이 돼요.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명사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다시 어근이 돼요. 그럼 그 어근 뒤에 얘들아 다시 뭐가 붙은 거예요? 접사가 붙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싸움질이라고 하는 애는 파생어인데 그러면 여러분 뭘 가지고 있는 파생어냐면 파생어를 직접 구성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파생어라는 거야. 왜냐면 얘네가 직접 구성 성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파생어를 갖고 있는 파생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자 헛기침도 해볼게. 헛기침은 여러분 얘는 두 개밖에 못 나누겠다. 어떻게 나눠야 돼? 헛이랑 기침으로만 나누겠죠. 그러면 얘는 여러분 바로 접사랑 그 다음에 어근이 만나서 얘는 그냥 파생어가 되는구나. 얘는 직접 구성 성분에 합성어든 파생어든 복합어는 없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 자, 그러면 네 개는 여러분 해볼래요? 네 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 자, 선생님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단파 쪽은 두 개를 어떻게 나눠야 돼요?
단팥까지만 얘기해. 얘들아, 얘가 의미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자. 단팥하고 죽인지 아니면 단의 팥죽인지. 혹시 팥죽 만드는 방법 알아, 얘들아? 팥을 물을 조금 넣고 계속 끓여. 그럼 걔네들이 약간 죽처럼 되거든? 그 상태에서 옹심이를 넣어. 그리고 마지막에 설탕을 넣어. 선생님이 설탕을 넣는다고 했다? 그럼 팥죽에 단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단에 팥죽이 들어갔어. 팥죽인데 설탕 넣은 단팥죽이야. 왜냐면 단팥이라는 팥이 없거든. 사전에 검색하면 단팥이라는 팥이 없어. 팥의 종류가 아니거든. 그러면 얘는 팥죽이 이렇게 나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래 기본형이 뭘까요, 여러분? 달다. 그렇지. 달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결합해서 이러면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우리 저번에 이러면 통사적 합성어 할 때 관형사형 어미가 오고 뒤에 명사 와서 꾸며주는 방식으로 합성어 만들 수 있다고 했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볼게. 그럼 얘는 이러면 어근이 결합했잖아요. 어근 결합했으니까 직접 구성 성분이 하나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합성어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합성어든 파생어든 단어가 형성되면 여러분 사전에 올라가면서 뭐가 된다고? 어근이 돼. 그럼 그 어근에다가 달다라고 하는 또 뭐가 들어갔어? 어근이 들어갔지. 그래서 얘는 합성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직접 구성 성분 중에 합성어를 갖고 있는 합성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스며들다 갈게요. 이러면 스며들다는 항상 기본형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기본형이 뭐야 얘들아? 얘 기본형 스미다가 기본형이야. 그러면 스미다에다가 들다 할 때 이가 들어갔어. 선생님 지금 얘들아 뭘 다 빼버렸냐면 어미는 다 뺐어. 왜냐면 어미는 단어를 형성할 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미를 싹 다 빼서 어미가 어도 있고 다도 있지만 얘네 다 싹 다 빼버리고 어근들만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얘는 더 나눌 수가 없어. 그러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어 있는 합성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합성어야. 자, 여러분 짓밟히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나눠도 사실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통용되는 방법으로 쓸게요. 어떤 방법이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짓이랑 밟히다를 해도 되고 짓밟다에다가 희를 해도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좀 당한다는 의미로 좀 많이 더 쓰고 있어서 얘는 짓밟다에다가 거기에 희가 들어가는 경우를 좀 더 많이 얘들아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어떻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래서 선생님 제일 통용되는 걸 쓰는 거라서 두 개를 아무나 쓰면 쓰기도 하는데 요걸 더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만약에 반대로 쓰셨으면 그냥 옆으로 하나 더 쓰셔도 돼요. 얘는 틀린 건 아니어가지고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짓에다가 밟다를 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근이 지금 누구냐면 어근은 밟다잖아요. 그리고 짓은 접사고 그러면 여러분 짓밟다는 여러분 파생어인데 단어가 형성돼서 짓밟다라는 단어도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어근 거기에 다시 접사와 결합했네. 그럼 다시 파생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병마개를 갈게. 얘들 병마개는 처음에 나누는 그 직접 구성 성분이 어떻게 나눠야 될까? 병이랑 이거는 구분하기 쉽지. 마개로. 근데 마개 다시 또 나눌 수 있어. 아까 선생님이 얘들 특이한 여러분 그 접사는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했으니까 막다에 애가 들어갔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막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근 그 다음에 얘 접사. 그러면 여러분 마개는 파생어. 근데 여러분 얘가 단어가 파생어가 되든 합성어가 되든 무조건 어근이 된다고 했고 다시 또 어근이 만났죠. 그래서 합성어. 그러면 이 합성어는 직접 구성 성분으로 무엇을 갖고 있냐면 파생어를 갖고 있는 합성어.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능은 점점 고난도로 계속 가고 있어서 대부분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합성어다 이러면 그냥 합성어도 여러분 이게 통사냐 비통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은 이제 잘 내진 않고 그걸 내더라도 아주 긴 문제로 많이 내던지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직접 구성 성분이랑 형태
형용사랑 결합하던지 지적 구성 성분이랑 여러분 이제 지적 구성 성분도 뭐도 하냐면 문장으로 나누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여러분 이제 품사로 넘어갈게요. 품사는 여러분 생각보다 문제의 그 생각보다 얘들아 그 의문 변동처럼 항상 나오는 개념은 아니거든. 근데 얘가 나오면 헷갈려. 왜냐면 품사를 찾는 게 제일 헷갈리거든. 그래서 품사는 무조건 얘들아 의미로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의미로. 그러니까 의미로 찾으면 또 이제 문제점은 나에 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주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미로 찾는데 근데 찾는 방법들이 나오는 것들은 그 방법을 적용하면서 품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여러분 품사는요.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애들끼리만 묶어놓은 걸 품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공통된 애들끼리에서도 얘들아 조금 다른 성질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예시를 이런 기출에 나왔던 예시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이해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우선은 공통된 성질 갖고 있고 의미로 찾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어떤 기준으로 공통성을 나눠놨냐면 여러분 얘의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에 대한 형태.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능.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래서 세 가지의 기준으로 나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근데 왜 얘들아 의미만 찾으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기능은 문장 성분도 기능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하고 품사랑 헷갈려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의미로 찾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 다 한번 볼게. 품사의 분류는 문장 속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로 구분을 해요. 변하는 애들을 가변어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 걸 불변어라고 하는데 변하는 가변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품사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동사의 어간, 그 다음에 형용사의 어간,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그래서 동사, 어간, 형용사, 어간, 그 다음에 여러분 서술격 조사의 어간이거든. 근데 얘도 그냥 서술격 조사라고만 쓸게. 자, 서술격 조사는 여러분 이다거든. 이다.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열 책상이다라고 하면 이 형태에서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바뀔 거냐면 다가 바뀌죠. 책상이고 이건 책상이면 책상이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얘가 조사기는 하지만 특이하게 그러면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인 거거든. 그러면 안 변하는 부분이 어간이야. 그럼 어디까지가 어간이 돼야 돼? 그치. 여기까지가 어간인 거야. 그러면 이게 어간이고 그럼 다고변라서가 어미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는 정말 특이하게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는 조사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얘만 활용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불변어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애들은 다 불변어야. 그게 누구냐면 앞글자만 쓸게요. 명사, 대명사, 수사, 감탄사, 관형사, 부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조사까지. 이렇게 7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기능으로 한번 또 구분을 해볼게. 기능은 여러분 5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 5가지는 문장에서 여러분 성분에서 또 할 거니까 여러분 5가지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우선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에 오게 만들고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즉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는 단어들이야. 그러면 그 중요한 단어들을 몸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체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를 서술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동사형용사인데 이게 용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용언의 어간이라고 표현하는 건 동사의 어간과 형용사의 어간을 통틀어서 용언의 어간이라고 불렀던 거야. 자,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의미를 추구하는 의존 형태소를 조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의존 형태소에서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 분리성을 갖고 있는 게 조사. 조사야, 조사. 그래서 이 조사를 관계어원이라고 해요. 자, 우리 조사만 단어로 인정하기로 했었거든? 그래서 여기 관계어는 단어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자,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관형사랑 부사인데 얘네를 수식어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문장 속에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 독립어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능으로 나누고 있는 이 품사들은 맨 끝에 글자들이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얘들아? 언자가 들어가. 그래서 언자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단어야. 기능으로서의 단어. 근데 어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어로 끝나는 애들은 여러분 기능으로서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언과 어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문장 성분 가서 다시 또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장 속에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품사로 구분을 하는데 그 구품사가 바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여러분 조사, 감탄사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문장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문장을 여러분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의 공통된 성질끼리 묶어놨기 때문에 단어를 분류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선생님 단어를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고 했어. 단어를 여러분 분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어들 나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만 찾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 단어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절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의 어절이 있네요. 그 9개의 어절에서 여러분 조사만 찾으세요. 조사가 누구예요? 만, 그치? 여러분 조사 3개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나누면 이게 모든 단어거든? 그럼 이 단어를 비슷한 성질들끼리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형태로 한번 구분을 해볼 건데 형태는 여러분 우선은 가변어랑 얘를 이렇게 나눌게. 그냥 세로로 써버린다. 여러분 가변어랑 그 다음에 불변어로 나눌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변어는 여러분 아까 종류 예시가 3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변어는 종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이걸 찾을 때 누구부터 찾는 게 빨라요? 가변어부터 찾는 게 빨라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변어를 빨리 한번 찾으면 여러분 항상 기본용으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을 빨리 찾아. 먹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애들. 키우다, 그치? 키우다라고 만들 수 있지. 그다음 또 까맣다, 그치? 그러면 얘는 키웠는데랑 까매다 이 2개가 가변어. 나머진 싹 다 불변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다시 이러면 이제 기능으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이제 기능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를 찾았어. 여러분 가변어는 어간들이니까 용언을 이미 다 찾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누가 되면 돼? 용언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용언이에요, 용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굴 찾냐면 여러분 조사 찾을게요. 왜냐면 조사는 이미 찾아놨잖아요. 그러면 조사가 관계어원이란 말이에요. 관계어는 그럼 누가 들어가냐면 는, 을만 들어가죠. 자, 근데 조사랑 결합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누구야 얘들아? 체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체언 찾을 수 있어. 여러분 체언 찾아볼게. 체언 누구가 는이랑 결합한 애가 누구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근데 가기 전에 얘들아 강아지 딱 봐도 얘들아 조사는 안 붙었지만 명사가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강아지.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조사랑 결합한 애가 누구예요? 셋. 그 다음에 여러분 만이라고 하는 애랑 결합한 게 누구예요?
말이 그러면 체험 끝. 선생님 지금 찾는 순서 잘 기억해 얘들아. 용어는 여러분 그냥 가변어니까 그대로 그냥 내려오면 되고 관계어는 이미 찾아놨으니까 관계어 찾았고 그거랑 결합한 애들이 체언이야. 자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체언하고 용어는 꾸며주는 애들 있잖아. 체언하고 용어를 꾸며주는 애들이 수식어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지금 꾸며주는 애가 누구 있냐면 말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애가 있었어. 한. 그 다음에 용언을 꾸미는 이런 까맸는데 어떻게? 매우. 그치? 그래서 한과 매우를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았죠. 혼자 쓰는 독립언. 그 독립언이 우아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의미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이러면 용어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로도 구분하면 되잖아. 자 이러면 여기서 는이랑 결합할 수 있는 애가 동사야. 여러분 이미 는이랑 결합한 애가 있어. 키웠는데 할 때 는 들어가 있지. 그럼 키웠는 애가 동사네. 근데 여러분 까맸다는 여러분 까맣는 는 붙일 수 있어 없어요? 까맣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형용사. 자, 그 다음에 관계어는 그대로 여러분 누구로 내려오면 돼? 조사로 내려오면 돼. 자, 여러분 체어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게요. 자, 여러분 명사는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어떤 대상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명사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강아지. 그 다음에 마리는 의존명사야. 우리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거야. 의존명사 마리.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 가리키는 말이니까 누구 지금 가리켜? 그 다음에 숫자 나타내주는 게 셋. 이렇게. 자, 수식어는 여러분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형사랑 그 다음에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가 있죠. 그러면 지금 아까 한이 마리를 꾸몄거든요. 체언을 꾸몄죠. 그럼 한이 뭐가 돼야 돼? 관용사. 자, 매우가 까마타를 꾸몄거든. 그럼 매우는 부사. 자, 그리고 우아는 그대로 내려오면 뭐가 되더라? 감탄사. 요렇게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는 진짜 길게 문장을 왜냐면 9분살 다 넣으려고 길게 만들었고 수능에서는 여러분 문제를 내도 딱 이거의 반이에요. 반 정도의 길이고 조금 길어봤자 이제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면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찾는 방법들을 잘 기억을 해.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딜 가냐면 옆에 날개 부분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순서를 구분하는 순서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순서로 찾으면 좀 쉽다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해보자. 자, 여러분 아까 누구부터 나눠야 되냐면 여러분 무조건 단어. 여러분 단어에서 여러분 그 누구를 나누냐면 여러분 어절부터 나눠야지. 자, 어절을 나누고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분리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누굴 나누는 거예요? 조사 나누는 거예요. 자,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 중에 뒤에 오는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는 누구를 좀 고르냐면 관형사랑 부사를 나눠주고요. 자, 그러면 관형사가 꾸며주는 애들은 다 체언이야. 그치? 그리고 부사가 꾸며주는 애들은 용언이야. 그래서 체언과 용언을 좀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 체언을 골라내는 방법은 조사랑 결합한 애들이랑도 있으면 다 체언이라고 했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굴 고르면 되냐면 독립언만, 감탄사만 구분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야. 자, 그러면 여러분 43쪽에 품사 분류표는 여러분 이렇게 선에 넣어놨는데 품사 분류표를 여러분 요즘 수능에선 문제를 잘 내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밑에 한 번 더 쓰면서 한번 공부해봐 얘들아.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선생님이 그 뒤에 있는 애를 좀 설명할게. 자
얘들아 우리 체온을 한번 볼게. 자, 44쪽. 자, 체온은 여러분 활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었어. 활용이 뭐였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형태가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체온은 활용이 된다 안 된다? 체온은 불변하니까 절대 못이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절대 바뀔 수가 없다. 불가능. 자, 형태는 고정이 될까요? 고정이 되지 않을까요? 고정되죠. 불변호니까. 자, 체온은 모두 다 뒤에 누가 올 수 있냐면 조사를 결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체온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누구였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죠. 요렇게. 자, 문장에서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여러분 아까 체온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냐면 가장 중심적인 몸통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그걸 우리는 문장 성분 가서 하겠지만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주성분의 기능을 하고 있다. 대부분 주성분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명사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명사는 위에 있는 그 체온의 성질을 그냥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명사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들은 무조건 명사. 자, 조사가 붙어서 격표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격표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는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뜻이야. 자격 부여. 자격을 부여한다. 자, 그러면 조사가 결합해서 여러분 자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누구랑 결합을 하냐면 격조사랑 결합을 대부분 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보조사도 결합하고 접속조사랑도 다 결합하지만 격조사를 결합시키는 게 명사랑 체온들만의 특징이거든. 다른 여러분 문장 성분 문장의 단어들은 격조사를 절대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여러분 격조사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보조사 결합할 수 있어. 접속조사 결합할 수 있어. 근데 얘를 나중에 다른 애들이랑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조사를 결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구하고 누구의 수식을 반수할 수가 있냐면 얘는 여러분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 다음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관형사는 사자가 들어가니까 단어야 얘들아. 어는 아까 어가 들어가는 애들은 누구라고 했냐면 문장 성분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단어에서 관형사랑 문장 성분에서의 관형어의 수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애예요. 자, 이런 관형사랑 관형어를 구분하는 건 선생님이 관형사랑 관형어 가서 다시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다 결합해서 다 수식을 받는 게 명사. 그러면 얘는 단어, 얘는 문장 성분.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런 복수형을 취할 수는 있는데요. 형태의 변화는 없어요. 자, 여러분 복수형이라는 건 여러분 아까 우리 선생님 들 기억하라고 했었지? 얘가 뭐였어 얘들아? 전미사. 그러면 여러분 복수의 전미사랑 결합할 수는 있지만 형태가 변하는 건 아니다. 왜? 불변호니까. 형태 절대 결합할 수가 없지. 형태 바뀔 수가 없지. 자, 그러면 여러분 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종류는 크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수능에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봐요. 그런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 얘가 1순위.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사용 범위. 그 다음은 이건 3번이랑 번호 매기기도 좀 애매한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너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자립성의 여부의 단어를 구분해야 돼. 명사를. 자, 우선 사용 범위부터 한번 봐볼게. 여러분 사용 범위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들에 두루두루 쓰이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도 책상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생긴 애도 책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동그랗게 생겨도 책상이라고 불러요. 다리만 있으면 돼요. 그 위에 얘들 평평한 게 깔려가지고 여러분 뭘 할 수 있거나 뭘 먹을 수만 있으면 다 책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애들을 우리는 보통 명사라고 하죠. 자, 그런데 명사 가운데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나타내서 다른 개체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걸 이거를 고유명사라고 해요. 그러면 고유명사는 여러분
돼 얘들아?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결합할 수가 없냐면 복수의 전미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복수의 전미사를 결합할 수 없고, 보통 명사는 여러분 복수의 전미사를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당연히 되지. 얘는 여러분 두루두루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복수의 전미사를 결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져.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들, 한강들, 북악산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복수의 전미사를 결합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대상의 구체성도 갈게. 여러분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구체명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 평화, 여러분 뭐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을 다룰 때는 그걸 추상명사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 단어로서의 자립성과 단어로서의 의존성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단어로서의 자립성은 여러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단어의 자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날까? 이건 수식 받을 수 있냐 없냐? 수식이 필요 없어요. 얘는 수식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 예쁜 사과여도 되고 그냥 사과여도 돼. 어차피 사과거든? 사과 같은 단어들은 여러분 수식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 그런 애들은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반대로 단어로서의 의존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뭐가 필요한 거? 수식의 여부가 필요한 거. 수식성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에서 먹는이란 말이 꼭 필요하죠. 자, 여러분 내가 잔 것 할 때도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죠. 새 것 할 때도 얘들아 새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죠. 이런 애들을 단어로서의 의존성이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자립성이 있는 거와 없는 걸로 구분하겠지? 자립성이 있는 걸 자립명사라고 해요. 그러면 자립명사들은 굳이 수식의 여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수식 여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의존명사라고 하는 애는 단어로서의 의존성이지 앞에 수식하는 말이 필요해. 그래서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의미는 있는데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말에 기대어서 써야 해요. 관용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면 수, 따름, 뭐뭐하리, 뭐뭐할 바, 뭐뭐할 따위 이러면 얘네들은 혼자 절대 쓸 수 없는 명사들 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의존명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존명사를 다른 품사들과 비교할 수 있는지, 이 의존명사를 잘 찾아낼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날개에다가 넣어놓은 여러분 이 의존명사의 종류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수능에는 한 번 정도 나왔고 수능 특강에는 자주 나와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설명 다 해줘요. 그러면 보편성 의존명사는 뭔데 얘는 어떻게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성 의존명사는 뭔데 근데 걔가 어떻게 찾아야 되고 이걸 보기에 다 설명해줘.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얘네들을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 대신 이 아이들은 어떤 개념인지만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자, 우선은 여러분 의존명사는요 보편성 의존명사, 우리 뭐뭐 할 것, 뭐뭐 할 수 이런 애들은 어떤 문장 성분이든 다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조사랑도 다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으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애들이야. 모든 문장 성분이 다 돼요. 자, 그러면 주어성 의존명사는요 주어로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 할 때 리에다가 선생님이 가를 붙였거든. 그럴 리가 없어란 말 쓸 수 있지. 근데 그럴 리를 없어. 를 붙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럴 리이다 해서 여러분 내가 서술격조사를 붙였거든. 이거 못 붙여. 무조건 얘는 주격조사랑만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주어성 의존명사는 여러분 주격조사랑만 결합한다는 뜻이네. 얘랑 결합하고, 서술성 의존명사는 그럼 여러분 서술어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얘는 서술격 조사랑만 자주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따름이 아니다. 그럴 따름을 아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따름은 무조건 따름이다랑만 결합해. 그 다음에 여러분 때문도 여러분 물론 그럴 때문이 아니다. 그럴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거든. 때문이다랑만 어울려.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조사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부사성 의존명사는 대부분 여러분 부사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부사어처럼 쓰인다는 건 여러분 무슨 조사랑 결합하는 경우가 많냐면 부사격 조사랑 결합한다는 거죠. 자, 근데 부사격 조사랑 결합을 하는데 이 부사성 의존명사는 여러분 부사어가 문장에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들이거든. 근데 문장의 대상을 나타내주는 애가 또 하나 더 있어. 목적어. 그래서 얘가 목적격 조사랑도 아주 잘 결합해. 그래서 여러분 잘난 척을 하다. 잘난 척에 빠지다. 이러면 애나 을 이렇게 목적격 조사나 부사격 조사랑 잘 결합하거든요. 대상을 나타내서 얘는 목적격 조사랑도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로 얘네들이랑만 어울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무슨 성 의존명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어떤 조사랑 결합했냐, 어떤 성분으로 쓰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누구냐면 단위성 의존명사죠. 자, 여러분 단위성 의존명사는 수량을 나타내주는 단위를 나타내주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몇 개, 몇 권, 몇 그루, 몇 마리, 몇 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셀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여러분 누구랑만 결합을 하냐면 여기다 선생님 쓸게 얘들아. 얘네들은 여러분 모든 문장 성분이 다 될 수는 있지만 주로 어떤 형태로 결합하냐면 이거부터 쓸게요. 수관형어랑만 결합해요. 숫자를 나타내주는 단어랑만 결합해요. 그리고 단위성 의존명사가 오고 단위성 의존명사는 명사니까 여러분 뒤에 누가 와야 돼? 조사 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이렇게 수식받고 뒤에다 조사가 오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의존명사도 한번 해보자. 의존명사는 여러분 관형사나 관형어 다 꾸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선생님 관형어라고만 쓸게요.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의존명사도 명사기 때문에 누구랑 결합한다? 조사랑만 결합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의존명사는 자립 형태소예요? 아니면 의존 형태소예요? 명사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자립 형태소였어. 그러면 얘는 자립 형태소니까 여러분 무조건 무엇을 해줘야 돼? 띄어쓰기. 그치? 자립 형태소는 띄어쓰기야.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앞에 띄어쓰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존명사랑 조사는 붙였어야 돼요. 이게 공식. 자, 그 다음에 수관형어도 일단 관형어 꾸밈을 받고 단위성 의존명사야. 얘도 의존명사잖아. 의존명사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자립 형태소. 그러면 자립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말과 무조건 띄어 쓴다. 그리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띄어쓰기에 대한 문제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날개 두 개는 기출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넣어놨어요. 날개 있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건 기억하지 말라고 할 건데 여러분 아래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대명사를 갈게. 자, 여러분 대명사도 체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체언이 가지고 있던 아까 위에 있던 특징을 대명사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조사 결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수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는 활용이 안 되고요. 고정되고 있다. 이거 모두 다 공통된 특성이야. 자, 대명사는 여러분이 영어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주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는 의미가 대신 나타낸다. 그래서 얘도 여러분 체언이기 때문에 누구랑 무조건 결합할 수 있냐면 격조사랑 무조건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관형사 구분할 때
대명사랑 부사를 구분할 때 격조사를 붙일 수 있는지의 여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것도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원래 얘들아 조사랑 결합하면 체언하고 조사 결합하면 모습 절대 바뀌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게 아주 옛날 여러분 우리 중세국어 때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이제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형태가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그 형태가 바뀌는 애들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자 내가야. 내가는 원래 나에다가 가가 붙은 거거든요. 나에다가 가가 붙은 건데 얘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내라고 써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나에다가 가가 결합했는데 형태가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렇다고 얘들아 이걸 여러분 우리는 가변하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중세국어 때부터 내려오는 거. 자, 나를 할 때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 다음에 그러면 나의 할 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얘가 가랑 결합할 때만 바뀌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여러분 중세국어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여러분 나 뒤에는 이라고 하는 조사를 붙였거든요. 그러면 이 이라고 하는 애를 붙이면 여러분 어떤 형태가 굳어져서 많이 쓰는 거예요? 내라고 하는 애가 주어 형태로 쓰였거든요. 이게 너무 관습적으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누가 결합한 거야? 다시 가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중세에서 내려오는 특징이야. 그래서 이걸 그러면 활용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이걸 불변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불변하라고 하면 돼야지 얘들아. 가변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변어라고 하면 안 되고 불변하라고는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냐면요. 아까 명사는 관형사하고 관형어의 수식을 다 받아요. 얘는 관형사의 수식을 못 받아요. 그럼 누구의 수식만 받냐? 관형어의 수식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 관형서가는 근데 새 그를 만났다가 안 되는 거야. 새 그녀를 만났다? 헌 그를 만났다? 이런 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누구를 써도 되냐면 용언의 관형사형. 여러분 자 용언의 관형사형은 여러분 우리 저번에 합성하면서 했었는데 용언 어간에다가 누구를 결합하면 용언의 관형사형이란 말 쓸 수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 그치? 자,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이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문장의 관형어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관형어는 꾸며줄 수 있다는 거야. 예쁜 너, 슬픈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얘는 꾸밀 수 있다. 이건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어떤 문제로도 많이 나오냐면 담화랑 연결해서 나와요. 담화. 왜냐면 대명사는 어떤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장자 주어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읍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 기역이 가리키는 게 누구냐? 니은이 가리키고 있는 건 누구니? 이러면 이 대상이 가리키는 말들을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고전소설 할 때 진, 첩 이런 1인칭 대명사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누굴 가리키는지 찾게끔 하죠. 그게 담화 문제로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명사는 무조건 담화랑 연결되는 이런 품사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자랑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나 여러분 담화의 내용이 들어가면 이 계열의 여러분 여러분 대명사만 써야 되는 거야. 자, 청자랑 가까울 때는 그 계열을 쓰고 있는 거고요. 화자랑 청자 둘 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저 계열의 이름은 이런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담화랑 연결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선생님 5번 갈게.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이 아니어도 앞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민정이가 입학을 했대. 이것은 참 좋은 일이야. 이것이 얘들아 지금 대명사거든? 근데 이것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민정이가 입학한 사실을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얘가 사람이 아니라 민정이가 입학한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사람, 사물, 장소만 가리키는 건 아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어도 발화 상황이나 화자나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가리키는 대상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했을 때
이때 나는 여러분 누굴 지칭하는 표현이지? 철수가 자기 자신을. 그치? 근데 이것이 좋다고 할 때 이걸 만약에 사과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사과는 누구한테 가까운 거야? 철수한테 가까운 거야. 그치? 근데 영희가 너는 여러분 자 대명사가 다른데요. 이때 너는 누굴 지칭해요? 철수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이어도 누가 언급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대명사를 쓴다는 거지. 자, 그것이 좋다고? 여러분 저기는 청자인 여러분 철수랑 가까운 물건이잖아요. 사과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과를 지칭하죠. 똑같은 대상이어도 지칭하는 표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은데 자 여러분 똑같은 대명사예요. 나 똑같은 대명사지만 이때는 누굴 지칭하는 거야? 말하는 게 그지 영이니까 영을 지칭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영이는 이러면 나는 이게 좋은데 라고 얘기했어.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 수박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것이어도 가르치는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담화에서 문제 내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종류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 종류는 크게 인칭대명사하고 지시대명사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분 인칭대명사만 생각하는데 지시대명사도 있어요. 얘들아 가리키는 말. 자 우선은 인칭대명사를 갈게요. 인칭대명사는 여러분 6개로 구분을 할 거예요. 사람 이름을 대신 나타내주는 6개예요. 자 그럼 우선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죠. 1인칭. 그래서 자신을 가리킨다. 무조건 말하는 화자를 가리켜야 돼. 화자야 화자.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는 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너라고 하는 우리도 1인칭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알겠지? 이거 2인칭이라고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러면 2인칭은 이러면 청자를 가리키는 말이어야 돼요. 이게 2인칭. 자 그 다음에 여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를 가리키는 게 3인칭이에요. 제3자는 이러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물, 여러분 사물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사물은 여기 이제 지시대명사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인칭대명사에도 들어가고 지시대명사에도 들어가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미지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지칭은 여러분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미지칭은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누구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 누구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쓰고 있는 거. 그들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미지칭은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 둘 다 나눌 수 있다. 자 똑같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도 지시대명사에도 있고 인칭대명사에도 있어요. 그게 부정칭이야. 그러면 이 부정칭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불특정 다수를 가리킨다.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해. 그럼 누구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못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정칭. 자,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체언을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걸 제귀칭이라고 하죠. 자, 제귀칭은 저희 자기는 낮춤 표현이고요. 당신은 높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명사에도 높임 표현, 낮춤 표현이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는 가리키는 표현들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저거, 그거, 여기, 저기, 거기 혹은 여러분 여기 뭐 누구 아니면 아까 무엇 이런 애들 있잖아. 미안해. 누군 안 되다. 미안해. 누군 안 되고 무엇만. 무엇, 아무 이런 애들. 자, 그러면 옆에 여러분 날개 부분 한번 가세요. 날개. 자, 당신의 쓰임을 한번 보면 이거 가지고 얘들아 이제 수능에서 어떤 문제를 낼지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어. 자, 이러면 당신은 2인칭 대명사로도 쓸 수 있고요. 3인칭 대명사로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자, 2인칭 당신은 내가 듣는 청자를 가리킬 때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높여서 얘기할 때.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서 표현할 때, 여보 당신 할 때, 이거 2인칭이에요. 그리고 맞서 싸우는 상대일 때 상대방을 낮잡아서 당신이 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이 경우는 모두 다 2인칭으로 쓰는 거. 근데 3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앞서 나온 다해상을 다시 높여줄 때,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아까 앞에 나온 거니까 뭐가 돼야 돼? 제기칭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극존칭을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할머니께서 당신이 만든 음식을 주셨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러면 할머니께서 당신이라고 했으니까 이 당신은 여러분 누굴 지칭하는 거야? 할머니 지칭해야지.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제기칭이라고 해요. 할머니를, 그러니까 당신 할머니 높이는 표현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수능에서 문제를 뭘 낼까? 이걸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인칭이 다른 거. 맞아. 똑같은 단어인데 인칭이 다른 걸 구분하라고 문제를 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얘들아 그걸 할 때는 의미를 잘 구분해야 돼. 얘가 화자냐, 청자냐, 제3자냐,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냐. 아까 선생님이 밑줄 다 그어줬던 애들 있죠? 걔네가 의미예요. 의미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만 더 정리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1인칭, 2인칭, 3인칭 했잖아. 근데 여러분 얘네들 미지칭이나 부정칭이나 이런 제기칭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크게 묶으면 여러분 무슨 인칭이라고 봐야 될까? 3인칭으로 봐야 돼.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3인칭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 놓은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3인칭을 의미별로도 나눠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날개 부분에 또 하나 더 있었지. 얘들아 미지칭과 부정칭을 한번 같이 구분을 해볼게. 자, 미지칭하고 부정칭은 둘 다 3인칭인데 얘네를 왜 구분을 해줘야 되냐면 얘네가 단어가 똑같아요. 누구, 아무 똑같이 써요. 그래서 지금 한번 구분을 해보면요. 미지칭은 보조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자, 부정칭은요. 보조사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원래는 이런 미지칭도 대명사니까 조사와 결합해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 근데 얘는 결합을 해. 자, 그리고 또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 판정 의문문이 되냐 안 되냐야. 자,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미지칭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잖아. 누구가 집에 왔나봐. 만약에 이렇게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자. 누구가 집에 왔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누구가 집에 왔니? 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 얘라고 하는데 그 얘에서 얘들아 누구라고 하는 말을 찾아줘야 되지 않아 얘들아? 누가 왔는지를 찾아줘야 되나? 누가 집에 왔니? 라고 하면 그 누가라고 하는 애가 얘들아 대부분 누군지를 밝혀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판정 의문은 yes, no의 대답이 아니라 얘는 yes, no의 대답을 원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누구세요? 라고 하거나 누가 왔니? 라고 만약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칭인 애들은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 yes, no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를 미워하지 않니? 라고 하면 네, 아니요. 이것만 대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이 경우는 누구가 도라고 하는 보조사도 결합했고 의문문도 얘들아 지금 yes의 대답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부정칭이라고 보내고 누구세요?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답도 누군지를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구도세요? 라고 하는 보조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경우는 미지칭. 그래서 여러분 미지칭하고 부정칭은 모르는 사람이냐 많은 불특정 다수냐 이렇게 의미로 구분하면 제일 좋긴 한데 여러분이 의미로 구분할 수가 없다면 얘네들을 넣어가지고도 구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넘어가서 수사도 한번
말이에요. 수량이나 순서. 얘도 체연이거든요. 그럼 체연이 갖고 있는 성질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형태 변하면 안 돼요. 고정돼야 돼요. 조사 다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격 표시를 만들어낼 수 있게 격조사를 붙일 수 있어. 근데 단 복수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복수 표시할 수 없어요? 숫자잖아요. 그쵸? 여러분 영어에서도 수에다가는 복수 표시 안 하잖아. 국어도 마찬가지야. 숫자에는 복수 표시를 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이러면 절대 복수 표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들 못 붙여 얘들아. 셋들, 둘들 못 붙여요. 대신 격조사, 조사는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누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냐면 관형사의 수식도 받을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수식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받는 애도 예외적인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 일반적인 특성이 절대 이거 수식을 못 받아. 그래서 새 하나 관형사 수식했는데 새 하나란 말 쓰지 않아 얘들아. 새로운 하나 이런 말 쓰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관형어나 관형사 모두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종류 두 가지 볼게. 수량을 나타내주는 걸 우리는 양수사라고 하고요. 순서를 나타내주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애들을 서수사라고 해요.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양수사, 서수사. 자, 그 다음에 옆에 또 날개에 또 가보자. 여러분 수능에는 좀 요 예시들을 많이 내는데 여러분 첫째, 둘째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떤 순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 말고 다른 품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진짜 순서를 나타낼 때 나는 널 첫 번째로 생각해. 그리고 이 글의 첫째, 이 글의 둘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수사예요. 그런데 자녀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여러분 첫째, 둘째, 자녀도 순서잖아요. 근데 정말 예외적으로 우리 집 첫째는요, 저희 집 둘째는요, 저희 집 셋째는요, 자녀의 순서를 얘기할 때는요 명사로 써요. 이거는 좀 구분을 해줘야 돼. 왜냐면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식의 순서는 수사가 아니라 명사. 그 외의 순서는 수사.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이거 조사에 남길 건 조사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조사에 남길 건 조사 지금 먼저 해버리자. 자, 이제 저는 이제 조사를 정리할 건데 조사는요 관형사, 감탄사에 절대 결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조사든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사는요 보조사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명사랑 관형사가 모습이 똑같아. 그럼 명사랑 관형사가 모습이 똑같으면 여러분 뭘로 구분하면 되냐면 조사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면 돼. 그 다음에 대명사랑 만약에 부사랑 구분해. 그러면 조사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대명사는 격조사를 붙일 수 있어. 얘는 격조사를 붙일 수 없어. 그래서 조사의 여부로 품사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좀 기억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리하면 대명사나 명사나 수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조사랑 다 결합해. 그래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 결합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격조사, 보조사, 접조사 결합이 가능하다. 부사는 보조사는 안 되는데 얘가 누구는데? 난 이거 가능이라고 보냈어. 얘들아. 보조사는 되는데 격조사가 안 돼야지. 얘들아, 자, 미안해. 격조사가 안 되고 미안해. 보조사는 되지. 이렇게. 근데 내가 보조사는 된다고 해놓고는 저기 보조사 결합 안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니? 자, 그러면 얘는 다 안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조사 다음 페이지. 자, 주로 이러면 체형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 얘들아 뭘 보여주냐면 얘가 이러면 형식 형태
형태소예요? 아니면 여러분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거든요. 형식 형태소의 다른 말이 문법 형태소예요. 문법적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준다. 자, 아니면 특별한 뜻을 더해줘.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그래야 내가 뒤에 조사가 맞겠다. 여러분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 자, 그러면 기능이 두 가지인 거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던지 아니면 여러분 의미를 더해주던지. 자, 자립성을 가지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분리성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뭘로 취급한다고? 단어로 취급을 해. 단어. 그러니까 조사가 저기 있는 문법적인 여러분 형식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어로 지금 따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활용은 할 수는 없는데요. 누구는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태 바뀌는 서술격 조사, 그치? 형태가 바뀌는 서술격 조사 이다만은 활용을 한다. 이다만은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대체로 체온이랑 연결이 돼요. 그런데 부사에도 결합하는 애가 있고요. 그에 준하는 말에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가 누구냐면 이게 보조사만 돼요. 그래서 얘가 이러면 보조사의 경우에만 체온을 제외한 다른 단어들이랑도 결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봐봐. 너무나 아프다라고 하는 부사거든. 거기에 뭐가 결합했어? 보조사 도가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살아있어라 라고 하는 여러분 살아있어라 여러분 살다의 아가거든요. 아가 뭐가 돼야 돼요? 미거든요. 어미 뒤에 여러분 보조사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조사는 어떤 애든 다 결합해. 누구누구 빼고. 아까 어떤 조사든 다 결합할 수 없는 애가 관형사, 감탄사. 맞아. 감탄사, 관형사야. 얘네들 빼고는 다 결합할 수 있는 거야. 보조사는. 자, 그리고 또 조사는 조사끼리도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합성조사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 얘들아? 그거 만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부 조사를 제외하고 앞말의 끝소리와 관계없이 형태가 일정한데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러면 일부 조사는 형태가 뭐 한다는 거야 얘들아?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일부 조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런 애들 있지. 주격조사. 여러분 주격조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과라고 하는 애가 오면 여러분 여기에 가가 붙어야 돼요? 이가 와야 돼요? 가. 책상이 오면 뭐가 붙어야 돼요? 이. 똑같은 여러분 주격조사인데 형태 달라지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이 형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조사를 제외하고 형태가 일정하지만 이거는 일부 조사만 형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일부 조사. 자, 그 다음에 6번째 갈게. 자, 문장에서 비교적 쉽게 생략이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합성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 조사 쉽게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을 만들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민수야 이거를 가져와 라고 할 수 있지만 민수 이거 가져와 이렇게 해서 좀 싸가지 없어 보이고 명령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하고 누구에는 붙을 수가 없다. 감탄사, 관형사. 그치? 얘네들은 절대 결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류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조사의 종류는 예시들을 여러분이 잘 어떻게 암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을 정말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잘 암기하세요. 알겠죠? 자, 우선은 격조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이러면 격조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격표시를 해주는 애들이라고 했어. 그럼 이 격표시를 해주는 게 뭐냐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주는 문법적 관계에 나타내주는 조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자격은 여러분 누구냐면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암기해야 문장 성분에서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문장 성분을 만드는 애들이니까 여러분 꼭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문장 성분이 여러분 총 7개가 있거든. 그 7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격조사도 7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문장 성분 7개니까 격조사도 7개야. 자, 그러면 종류 한번 봐볼게. 제일 먼저
주어를 만드는 주격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장의 주어가 되게 만드는데 여러분 주격 조사는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바로 암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랑 가죠. 자, 그리고 이 둘을 높여주는 애가 있어요. 깨서가 있죠. 그리고 단체의 의미를 더해주는 애가 있어요. 에서, 그치?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서도 돼, 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들로 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있냐면 문장에서 서술격 조사를 붙여서 문장의 서술어가 되게 만드는데 서술격 조사도 여러분 종류가 이다인데 얘가 가끔 여러분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라고 하는 여러분 부분을 빼고요. 그러니까 생략을 시키고 학생이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학생이다라고 해서 그 받침이 있으면 이다라고 하는데 사과이다라고 해도 되거든? 근데 어떻게도 쓸까? 사과? 다. 맞아. 다라고도 써. 그래서 얘가 다라고 어미만 딱 붙여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술격 조사는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되게 만들어주는데 목적격 조사도 앞에 오는 자음으로 끝났냐 모음으로 끝났냐에 따라서 을을 종류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문장에 여러분 이제 보충해주는 복격 조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얘는 복격 조사가 문장의 보어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보어를 만들어주는 애가 종류 얘도 두 개가 있네. 이, 가. 주격조사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이 이단은 특이하게 뒤에 얘들아 서술어를 제한을 둬. 서술어가 두 개밖에 안 와. 되다, 안다. 그래서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오는 이가는 보어. 되다, 아니다, 멀리 오는 이가는 이건 주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지금 4개 종류 썼죠? 얘네들이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여러분 조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문장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주성분을 만들어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문장의 주성분을 만드는 조사다라고 딱 그냥 써버릴게. 주성분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에서 관용어를 만들어주는 관용격 조사도 있어요. 이렇게. 자, 관용격 조사 같은 경우는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의. 자,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 부사어를 만들어주는데 얘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비교의 의미를 더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다르게 이렇게 비교할 때 쓰는 거. 아니면 여러분 장소를 나타내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걸 처소부사격 조사라고 하는데 장소를 나타내주는 거 대표적으로 출발할 때 어디에서 그러면 여러분 아까에서는 요거는 단체의 의미지만 얘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장소의 의미여야 해. 자, 그 다음에 어디 도착 지점을 얘기할 때 어디에 간다. 그치? 혹은 어디로 간다. 근데 로는 이러면 이 형태가 하나 더 있겠다. 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에게 쓰이는 조사도 있어요. 사람에 쓰는 애들은 여러분 어떤 애들이 있냐면 누구누구 애, 개, 그 다음에 애개랑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 한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높이는 방식이 하나 더 있죠. 깨. 근데 이거 말고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걸 암기하고 얘는
암기 안 해? 암기 안 해도 돼? 그러면 이렇게 익숙한 애들만 기억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부사격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면 요렇게 관형격 조사랑 부사격 조사는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도 꾸며준다라고 해서 얘를 수식 성분이라고 해요. 미안해, 부속 성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문장에서 독립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독립어 가운데 무조건 다 독립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어들 중에서도 누구를 부르는 말을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호격조사예요. 얘만 이름이 좀 다르죠, 이름은? 그래서 호격조사가 있고, 이 호격조사는 종류를 우리는 두 개로 잡아요. 이 형태 하나, 그 다음에 이형, 이 형태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표시한 애들은 다 이 형태야. 그러니까 이런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구분하는 똑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구분해야 되는 애들. 그리고 이런 복격조사는 주어랑 이러면 구분을 해줘야겠지. 그건 되다 아니다. 앞에 왔냐? 멀리 왔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보조사도 갈게요. 보조사 같은 경우는 개념이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문법적인 역할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의미만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붙일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붙냐면 문장 성분마다 붙일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문장 끝에만 붙는 애들이 있고, 문장 끝에도 붙고 문장 성분 뒤에 다 붙을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장 끝에 붙는 애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는 도망 같은 애들이 여기 들어가. 은는 도망 같은 애들. 그래서 뭐뭐부터 뭐뭐까지, 이거 얘들아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이거 보조사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성분 보조사들. 그러니까 대부분 명사나 아니면 여러분 부사 뒤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애들. 자, 근데 종렬 보조사는 문장 끝에만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었구나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그려를 붙이는 거야. 밥을 먹는군 그래라고 하는 애를 붙여. 약간 이제 어른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야. 밥을 먹는군 그래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머 그래, 어머 그려, 어머 하는 많은 이런 애들. 자, 통용보조사는 딱 한 게 없어요. 성분보조사로도 쓸 수 있고 종결보조사도 쓸 수 있는데, 요 선생님 제가요 지금요 학교에서요 끝나서요 가고 있는데요 늦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붙일 수 있죠. 이게 얘들아 다 붙일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높임의 보조사라고 하지. 이 높임의 보조사는 여러분 이제 수능에서도 여러분 어디에 붙을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붙을 수 있다라고 얘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접속조사를 갈게요. 자, 이러면 접속조사는 두 체온을 연결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능 첫 번째 두 체온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두 체온을,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줘요. 근데 선생님 자격은 뭘 나타내주는 걸 자격이라고 했어 얘들아? 문장 성분, 그치? 똑같은 문장 성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애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접속조사도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들아 조사 종류 두 가지 있었잖아. 뜻을 더해주거나 문법적 관계, 그치? 자격을 부여해주는 거. 그래서 얘가 여러분 지금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애야. 문법적 관계의 기능을 갖고 있다. 자, 여러분 엔드의 개념은 그리고의 개념이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너와 나, 너와 나, 대명사 연결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산이랑 들이랑 뭐이다 바다랑 이렇게 쓰는 거.
사람이랑.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 하고도 만들어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거 이런 애들. 얘네들은 대부분 엔드 개념을 갖고 있는 애들은 나열하는 방식을 좀 더 많이 쓰겠지? 자, 근데 5어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개념이거든? 선택하는 개념은 여러분 요거예요. 너나 나나. 둘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의미잖아? 그래서 나나 이나라고 하는 애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접속조사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이제 시험에서는 이걸 종류를 암기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그걸 찾으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모습이 똑같은 애들 있죠? 그럼 그 모습이 똑같은 애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습이 똑같은 애들이 누가 있었냐면 주격조사, 복격조사. 그 다음 부사격조사에 와가 혹시 있었니? 근데 접속조사에도 뭐가 있어 얘들아? 와가가 있잖아.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에서 주격조사도 있고 부사격조사에 에서 있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구분하는 방법들은 그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옆에 쭉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조사 종류까지 공부해 와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책 있잖아요. 2400제 그거 뭘 푸냐면 얘들아 저번 시간 수업 못 들었던 친구들은 서정감 마더텅에 연노란색 책 딱 이거 하나 있거든? 2400제 문법 이거 사와야 돼. 알겠지? 그럼 다음 주 숙제 검사할 거야 얘들아. 여기에서 뭘 해오냐면 단어를 보시면 여기가 단어가 여러분 30쪽부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30쪽부터 해서 여러분 단어 형성까지는 풀어오세요. 알겠죠? 여기 있는 것까지 단어 형성까지 그거랑 단어 형성까지. 그치? 그거 풀어올 거야. 그거 사갖고 와서 풀어오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